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진짜 아니고 제가 뭐 까먹었잖아 지금 강아지. 실제로 재판 가봤는데 전 되게 실망했어요 재판 광경이. 왜요? 그 우리가 봐왔던 드라마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재판관장님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갑론을박하면서 치고받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잘하신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략하고 그냥 이 있어요 변호인? 그러면 뭐 아닙니다. 이러면 넘어가고 있으면 증거 뭐 제출하겠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싱겁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치열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모든 재판이 정말 막 멋있게 달변들 각끼리 막 모여서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처음 본 재판의 광경은 너무 좀 실망스러웠어요. 우리가 봤던 영화 드라마처럼 다 저러진 않는구나. 그쵸. 여기서 한번 들어보죠. 미변님의 사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 같지 않다. 네, 드라마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 불과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고 처음에도 그랬고 마지막에 보셔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네, 대부분 심플했어요. 대부분이 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는 어찌됐든 민사를 치자면 구두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구두로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그러한데 미리미리 서면을 내고 서면에서 모든 주장과 입증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입증 자체야 증인신문하는 건 안 보셨죠? 증인신문을 하거나 다른 증거 방법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그때는 구두변론이 필요할 땐 정말 치열하게 해요. 근데 그냥 일반 변론 진행을 할 때는 미리 냈던 서면을 판사도 다 읽고 상대방도 다 읽고 다 하기 때문에 그걸 구구절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이제 재판이라고 하면 변론기일에 이루어지는 그런 변론기일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케이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얘기 줘서 구두변론 하시죠라고 하면 구구절절 얘기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건 자체가 많은데 사건 주어지는 그 배당 건수가 너무 많고 판사님들이 너무 많고 그걸 갖다가 한 시간 안에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구두변론을 철저히 원칙을 지켜서 다 하면은 밤새도 못해요. 그 실제 리얼리티는 2시 사건, 3시 사건, 4시 사건이 몇 개씩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차 적응제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해서는 사건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법원에서 막 그럼요.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미리미리 다 보고 그거를 메모를 다 하십니다. 저희도 메모를 다 하고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간략하게 물어보고 하고 일반인들이 그거를 진행을 하면은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은 말을 할 기회가 많아요. 판사도 궁금해요. 도대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뭘 주장하는 거지? 주장 자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로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말로 해봐라 하면서 오히려 일반인이 진행하시면 말할 기회가 많아요. 들어야지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잘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쵸, 결과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렇죠. 잘 정리가 안 되니까. 거기서 짧은 순간에 임팩트 있게 결과를 탁탁탁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행설수설하게 되고. 판사님들이 장황한 걸 상당히 싫어하죠. 주장 자체는 다 정리해서 가야 돼. 장황하게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이제 오래 걸려요. 그리고 소장도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냥 요점만 딱딱딱딱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심플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사실이라서 경위를 전부 다 적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뭐 그런 구두변론이 필요 없다거나 원치 않아서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 제 첫 느낌이 그랬다. 여기서 시작된 거죠 이제 이 얘기가. 저기 수입이 사람이 돈이 중요한데 어렵게 공부하셔서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앞으로 이제 로스쿨 졸업생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이렇게 변호사가 팽창이 돼서 일정 부분 뭐 셀러리맨들과 큰 차이가 없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계속 변호사를 이어가실 겁니다. 대기업 연봉 수준랑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없어진다 이제. 그래도 일단 한 거기 때문에 계속 할 것 같아요. 계속 할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이 진입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상황이면 고민해 보라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계속 할 겁니다. 심지어 더 낮아진다면요. 그러니까 그 낮아진다면 그러니까 셀러리맨보다도 낮아진다면 고민해 보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은 그래도 하실 거예요? 저는 해야죠. 하던 거니까. 하던 거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니면 그냥 정말로 변호사라는 자격은 사실 저희는 사실상 정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걸 시도해보고.
네. 장사를 한번 해봤다가. 그쵸. 그게 정말 적성에 맞고, 뭐 정말 시집. 재밌고 하면은 그걸로 계속 가고. 그러니까 변호사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얼마든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수도 있고. 네, 사실은. 네. 그런 매력이 크죠. 그리고 변호사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신뢰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저와 거의 유사하시네요. 예. 저도 얼마든지 쉴 수 있거든요. 그럼요. 생고의 어려움이 오긴 하지만 얼마든지 쉴 수 있고요.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고. 예. 네. 자, 사업하시는 분 다 저는 못 그러네요. 쉬는군요. 네. 좋습니다. 좀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미변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변호사란? 좋은 변호사. 좋은 변호사란. 네. 다양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돈 잘 버는 변호사 말고요. 미변님이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 여기서 좋은 변호사란. 수식어를 붙이면 안 돼요, 우리가. 네. 성실하게 내 일처럼 하는 변호사. 네. 정말 원론적이지만- 아니, 근데 정말 중요해요. 네, 원론적이지만 참 많은 정말 의미가 있을 것 중요해요. 같아요. 네. 성실하게 내 일처럼 하는 변호사. 음. 수임료가 적던 말던 그거는 본인이 수임에 실패한 거고, 사실은. 네. 네, 본인의 수임에 실패한 거를 탓하지 말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내 일처럼,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근데 내 일처럼 100%가 될 수는 없죠, 사람이. 그럼요. 내 일처럼 될 수는 없는데 항상 그런 마인드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리고 저는 성실한 자기 모든 맡은 일을 자기 네. 일처럼 하시는. 정말 게으른 변호사 많거든요. 그럼요. 예. 네. 일은 조금 하고 많이 노는 데 집중하는. 그쵸. 골프. 그쵸. 골프. 네. 네. 저는 이제 제 기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슷한 레벨의 직업군으로 이제 변호사나 의사나 좀 비슷하게 놓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네, 네. 좀 지도층이라고 일컬어지죠. 이제 뭐 교수 이상 그 정도 되는 사람들. 근데 외과 의사가 어려운 수술을 매번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과 그리고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는 엄연히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긴 하지만 어떤 케이스에서 승소를 한다는 게 네. 반드시 그 사람이 옳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긴다는 게. 예. 맞다고도 보기 어렵고 옳다고도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의뢰인의 있어요. 입장에서는 옳은 거죠. 그쵸. 아이러니한 의뢰인 입장에서는 문제네요. 좋은 거지만 아이러니한 문제네요. 참 아이러니한 의뢰인 문제죠.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연히 좋은 건데. 근데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고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면 승소 많이 하면 좋죠. 뭐. 그럼요. 다 그냥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승소 많이 하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게 막 여러 가지 잣대가 예, 필요할 것 예, 같아요. 그 도덕적인 잣대, 기준 잣대 뭐. 그런 거 없이는 승소 많이 하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승소 많이 하려고 해도 성실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실하고 꼼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의외 답변이 하기 합니다만은 굉장히 네. 공감이 되네요. 들어보니까는. 네, 네. 안 회장님도 경매 컨설턴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경매 컨설턴트 하는 사람한테 네. 당신은 10개 들어가면 몇 개 낙찰 받아요? 그럼 네. 저 9개 받아요. 이러면 그 사람이 실력 있는 거냐?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를 네. 돌려보면 그 사람은 10번 중에 9번을 제일 높게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질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되게 잘 받는 사람이구나 이러면 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변호사 일하고도 뭐 접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개를 입찰 들어가는데 9개를 낙찰 받는다. 10건을 사건을 맡았는데 9개를 승소한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이죠. 그런데 이런 게 있거든요. 고객한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고객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뭔가 합당한 이유를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남들은 이 부동산의 가치를 3억으로 볼 수도 있고 나는 이걸 4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남들보다 이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낙찰률이 높아질 수 있죠. 그렇죠. 하죠. 네. 근데 변호사는 다르잖아요. 근데 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같은 사건을 놓고 본다면 봤을 같은 때?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풀어나가서 뭐 중간에 뭐 조정이 되든 합의가 되든 어찌됐든 내가 의뢰인이 원하는 쪽으로 승소 가능성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전략도 잘 세우고 더 치밀하게 하고 또 혹시나 또 변호사들 중에서도 능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못 찾아내는 법리를 그 사람은 찾아가지고 하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 말도 맞네요. 그러면 미변님은 좋은 변호사신가요? 스스로. 나 좋은 변호사죠. 실제 일하는 거는 보지 못했는데요.
아니요. 본인의 좋은 생각이 변호사입니다. 궁금합니다. 네, 그런가요? 네. 항상 집에 와서도 저희가 보통 퇴근하면 한 11시, 12시 뭐 그때쯤 만나거든요, 집에서. 네. 서로 그때쯤 들어와요. 아. 근데 그 시간에도 와서 뭐 항상 노트북을 켜고 예, 집에서 열심히 막 또 치거든요, 새벽까지. 연구를 하시고. 네. 낮에 놀아. 솔직히 서면 소장을 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분은 뭐 10장을 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5장을 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20장을 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물론 어떤 게 뭐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만큼 의뢰인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은 자기가 그런 시간과 자기 정열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항상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좋은 변호사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좋은 변호사가 되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분 같아요. 느낌에는. 못 빼서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잘 선택하거나 이런 팁이 있을까요? 일반인들에게?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 일반인들은 사실 보통 일반인 하면 이제 회사를 제외하고 네. 보통 네, 일반인들이 이제 그 서초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송무를 많이 하시니까 저를 포함해서 뭐를 많이 자문도 하신다고요? 하지만 소송. 소송 업무. 자문도 하고 소송도 많이 하는데 일반인들 그냥 개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개인들이 변호사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사무장보다는 그럼 대부분 사무장을 만나게 근데 직접 돼 잘 안 있잖아요. 만나주잖아요. 안 만나주잖아요. 상담하러 가면 사무장들이 무조건 사무장이 보통 나와서 딱 얘기를 하는데 뭐, 진짜요. 당신 들어가고 변호사 불러와 이럴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일반인의. 아 그래요? 네. 저 일반인들은 사실은 사무장하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펌을 가졌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법률 사무소가 아니라 법률 공장과 다름없는 그런 곳에 가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무장을 겪어야만 하는. 사무실도 네. 대부분 그런 경우 많던데.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가 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문제가 사무장을- 있는 부분이 있죠. 사무장을 뭐냐면 통해서 수임해도 돼요. 충분히. 미변님의 의견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미변님 의견은 가능하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진행 중에라도 네, 네. 진행 중이라도 한 번이라도 적어도 직접 핸들링하는 변호사를 어떻게 보면 만나야. 당연한 얘기인데. 참 근데 네. 미리 수임 네. 일을 맡기기 전까지는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수임하고 나서 만나면 되죠. 뭐 그럴 일이 대부분 없겠지만 음. 소장을 사무장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죠. 그리고 그 재판장에는 네. 그 담당 변호사가 나가는 거죠. 그죠. 네. 네, 쓱 검토하고. 네, 네.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네. 사무장이 작성한 소장을 그대로 내는 경우는 없어요. 네. 아, 결제,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정. 막말로 얘기해서 초안 네. 잡아주고 사건이 너무 복잡하거나 간단하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사무장님이 기계적으로 저희도 도움되죠. 일정한 네. 프레임에 의해서 네. 움직이는 사건들. 그렇죠. 소액, 네. 프레임은 아까 딱 얘기했던 뭐 음. 파산이나 이런 거 잡아주시면 너무 좋죠. 컨트롤 C, 저희는. 컨트롤 V 사건이 네. 그쵸, 그쵸. 그렇지만 적어도 저희 사무실은 안 그런다. 변호사가 다 일일이 체크합니다. 음. 네, 다 체크하고 저희 선에서 그거를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지.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대부분 그래요. 변호사들 직접 다 체크하고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죠. 다 직접 작성하진 않더라도. 예, 예. 네. 수정이 많이 가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다시 쓰는 경우도 근데 있고. 간혹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대부분 안 그렇지만은 사무장이 하는 역할이 지나치게 큰 그쵸, 그쵸. 로펌이나 그쵸, 그쵸. 뭐 이런 예. 거가 문제죠. 그쵸,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나쁘다기보다는 사무장이 그쵸, 일을 더 잘하면 뭐 가 땡큐인 거고. 그쵸, 그쵸.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무장이 너무 소송을 많이 해봐가지고 소장 너무 잘 쓰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변호사가 나가는 건, 법정에 그래도 나가는 건 쓰는 변호사잖아요. 사람은 사무장이고 나가는 사람은 변호사기 때문에. 그렇기 그러면 안 때문에 되죠. 나가는 사람이 변호사기 때문에 맞네. 재판장이 물어보는데 변호사가 잘 몰라. 그러면 안 되지.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실한 변호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선택하기 쉽지 않은 거다. 이게 봐서는. 근데 아까 미변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변호사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왕이면 그쪽하고 일을 하는 게 좋다. 심플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팁은 또 없으실까요?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군데 가시는 건 좋은데 네. 상담하실 때 네, 네.
두세 군데 가시는 게 적절해요. 아, 두세 군데. 너무 많이 가면 뭐 소문 너무 많이 가면은 소문 도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머리 복잡해지고. 아. 네. 그거부터가 너무 소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사건은 딱 그냥 일반 변호사들이 들으면 알거든요. 네. 이 사건은 뭐가 문제고 그 방향의 스킬이나 그 자신감이나 뭐 이런 게 문제되는 것이지 딱 알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거 승소한다는데 저쪽에서 패소한다는데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군데 가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뻔해요. 실력 있고 싼 데 찾는 거예요. 그렇긴 근데 한데. 그걸 다 갖춘 곳이 많지 않죠. 그렇죠. 싸면 싼 맛을 하고. 그렇죠. 네. 딱 그거죠. 다 뭐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든 네. 그렇죠. 저런 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하는. 그거는 이제 일정한 자격이 되면은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 거기 이용하시는 거는 저는 권해드려요. 근데 저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되셨어요? 거기에 부합하셨어요? 네? 돈 안 들려고 갔죠? 상담만. 무료 상담. 아, 무료 상담? 제가 방문해서 되게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서 상담 받으신 네, 거예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모 지사에 네. 직접 방문을 해서 유선상으로 해보고 찾아가 봤어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자격 요건이 되게 까다롭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소송을 맡길 때 예전에 뭐 어떤 그런 거 준비하셨던 분들도 연륜이 있다 그러면 앉아 계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상담하시는 분들이요? 네네네. 아, 상담하시는 실제로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변호사 말고. 네. 네. 근데 제가 한번 거기를 발칵 뒤집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무료든 뭐든. 그렇죠. 근데 저는 상당히 고민이 돼서 찾아갔던 건데 도움을 얻고자. 근데 정말 여름이었는데요. 정말 짜증나는 말투로 고압적이고 안 된다라는 걸로 그냥 심플하게 다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처음엔 사과를 해요. 옆에 직원들도 봤어요. 옆에 이게 다 붙어 있으니까. 옆에서 제가 들었는데 오늘 하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좀 짜증이 난 것 같다. 그래서, 짜증 나시면 짜증 나는 대로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냐. 이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커져가지고 진화가 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실 때도 아까 이제 미변님이 권유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좋은 분 만나는 것도 운입니다. 그쵸? 그건 제가 확실해요. 운이죠. 네. 뽑기 운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지사를 가시든지 다른 분을 다시 한번 상담받아 보신 것도 그럼요. 권해요, 저는. 그럼요. 흥분하지 마시고. 네.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청취자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법원에도 있잖아요. 간단한 이제 법률 자문. 예. 상담. 예, 요런 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하면 간단한 거. 네.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전화번호가 132죠. 국번 없이. 예. 소장 작성까지도 안내를 조금 해주죠. 예, 그래서 네. 아주 간단한 거는 그렇게 도움 받으셔도 될 것 같다. 좋아요. 있으면. 네. 요즘엔 잘해주십니다. 예. 네네. 돈 땡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네. 이런 기본적인 상담. 그런데 만약에 너무 슬렁슬렁하고 사람 무시하는 말투 같은다. 그럼 항의하십시오. 엄청 친절하게 해주시던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갔는데. 되게 운이 안 좋으셨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도 운이 안 좋은 거예요. 하필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러게요. 일반인한테 했으면 넘어갔을 텐데. 네. 자,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로스쿨인데 이거 조언을 해야 돼요? 이제? 사실 준비하지. 사실을 법조인이 되고자 준비하신 분들에게 8년차 법조인으로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2가지. 네. 이건 어렸을 때부터 마찬가지인데요. 이 대한민국 이 말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 글로 표현하는 풀어서 능력. 내려갈 글로 수 표현하는 그 자신의 그 말을 논리적으로 글로 풀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게 더 갖춰질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을 하면? 독서 많이 하고. 책 많이 읽고. 독서 많이 하고 자기 생각을 글로 옮기는 연습.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어디에다 담아두는 연습. 2문장? 짧게도 좋아요. 길게도 좋고. 항상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 습관적으로. 그거는 어렸을 때든 청년이 되어서든 계속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논리적 사고를 이제 그쵸? 풀어낼 수 있는. 논리적 사고 갖고 있지 마시고 네. 풀어내세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꼭 무슨 목적이 있어서보다는 평소에 그걸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말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참 새롭네요. 구두변론주의 네. 라기보다는 네네네. 실제로 우리나라 논리력으로 네. 풀어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이제 시험을 위한 조언이 것이고 아니라 또 실제 하나는 일을 하기 위한 변호사 일을 잘하기 위한 조언이다, 그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이걸 시험을 미리 연습이 돼야 준비하시는 되니까. 거고, 네.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고, 변호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상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사. 네.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했어야 가져야 되는데. 돼. 딱이시네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분야 아니거든. 이거는 나는 관심 분야 아니거든. 그러면 뭐 쉽게 말해서 사건이 와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조언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척척 박사님처럼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이 있으면 매우 좋아요. 저는 깊이가 상당히 얇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생소한 분야라도 주소 자체를 알고 있으면 법률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쉽게 접근이 되거든요. 근데 아예 무슨 소리인지를 하는지를 모르면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힘들 수가 있어서 이 변호사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저희도 세상사에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미변님이 강조하신 이 두 가지에 대한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을 패스하더라도 네. 오히려 그때 더 이런 걸 갖춰가긴 더 너무 늦고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진 않죠. 변호사 일을 하기에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진 않죠. 우리는 아니, 할수 있어요? 70 넘도록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으면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 소양이 하면서 하는 있으면 더 거죠. 잘할 수 예,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시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 공부하는 사람. 그 공부하는 거야. 그 공부에 맞춰갖고 열심히 해야죠. 그냥 열심히 네, 그죠. 막연한 네,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 한 장씩 외우고 씹어 먹어라 이런 것도 아유, 없고 그런 거 없고 열심히 하면 돼요. 태워서 먹고 염소처럼 먹어라. 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건 안 하실 거예요? 5번 시험 치르도록 안 하면 포기하는 게 좋다. 이 팁은 얘기 안 하실 겁니까? 아까 마지막으로? 하셨잖아. 아니 조언으로 남겨두시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 그러긴 너무. 노량진으로 가야 위험하죠? 됩니까? 신림동으로 가야죠. 신림동? 신림동입니다. 노량진은 공무원이지. 공무원이고 행시. 행정직. 맞다. 역시 척척 박사님. 나는 뭐 시험은 다 노량진인 줄 알았지. 노량진은 안 가, 우리는. 신림동 고시촌도 존폐 위기에 놓였죠. 그렇죠. 얼마 유통기한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네. 그게 너무 불법으로 많이 지어서 그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부동산 쪽으로 바라보고. 어쨌든 리밋이 걸렸기 때문에 신림동 고시촌도. 위반 건축물이 너무 많아. 그쪽은 재개발 좀 해야죠. 해야죠. 네. 거기 지금 원룸 너무 사장님들 낙- 똥줄 탈 낙돼 겁니다. 빌라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요. 사업성이 안 나와. 근데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당분간.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로스쿨 자체도 준비해서 가야 되고 로스쿨 나와도 변호사 시험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대로 고시 준비생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또 하나의 추억의 대한민국의 어떤 꺼리가 예. 사라질 위기니까. 예. 신림동 고시촌 하면 뭔가 그 풍미가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들만의 리그 이런 게 있는데 그들만의. 그것도 또 사라질 운명에 처해질지 모르니까 뭔가 좀 아련함도 있어요. 그래요. 예. 뭐 인사동이나 종로 맛집 다 피막골 이런 거 없어질 때 또 그런 비슷한 느낌? 예. 긴 시간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녹음 마치면서 공식 질문이죠. 네, 녹음 답답한 소감 질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곰님부터 하시죠. 네, 백곰님부터. 네, 우선 어떻게 우연하게 또 저의 직업도 아니고 저의 그 부인의 그 직업을 추천을 해가지고 우연이 아니라 상당히 계획적이었잖아요. 네 출연이. 이렇게 본인의 잡수자에까지 출연하게 됐는데요. 네. 일단 무엇보다 좋은 정보 받아들이셔가지고 그 삶의 어떤 지혜로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간만에 데이트였던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예, 핑계 삼아. 네,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벤트였고. 이거 좀 오늘 뭔가 집에 안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두 분? 오늘 간만에 같은 침대 쓰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제가 볼 땐 미변님 의지에 달렸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네? 간만에 데이트라. 이거 뭔가 상당히 시큰한 멘트인데요. 싹 오는데요. 네. 예, 그래서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간만에 동네 가가지고 소주 골뱅이에다가 맥주 맥주 한잔 한잔 하시죠, 먹어야 두 분이. 좋겠다.
저는 미혼인데 그런 게 너무 부러워요. 저녁 무렵에 네. 부부로 보이거나 커플들이 둘이서 앉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호프 한잔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부러워요. 나 저런 건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애인 없으세요? 없습니다. 아, 예. 네, 우리 미변님. 오늘의 소감 주인공 한번. 어떠셨나요? 아, 그래서 뭐, 출연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또,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예, 또, 네. 직업이다 보니, 네, 또 쉽지 제 않으셨을 것 발언 같아요. 하나하나가, 또 네. 하나가 신경이 신경- 쓰이고, 네. 그러긴 했는데, 워낙 이, 호스트들이 훌륭하셔서, 거짓말을 안 하시네요. 저기 여기 아, 호프 그럼요. 아니죠? 네네. 네. 네네. 호스트. 꼭 한번 가보고 싶대요. 네. 네. 호스트라고 하니까 갑자기 저는 너무 훌륭하셔서 너무 재밌었고요. 아무쪼록 일반인들로 하여금, 네. 좀 오해와 편견이 조금은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조금 잡수다스럽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네, 잡사스러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요거 고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 한마디 해볼까요? 만약에 제가 장담하건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메일로 혹시 그 변호사님 소개시켜 주실 수 없냐 이런 문의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우편에 게스트분 메일을 까자고 했는데 그건 절대 안 될 일이고 만약에 그런 게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꼭 수임을 맡기고 싶다 이분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알려드립니다. 토스 해드립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건 그- 아닌 거지. 제가 왜냐면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미변님이 중국 관련 법률 예. 소송에 정통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딴 데서 헤맬 게 아니라 네. 미변님한테 오면 가장 그쵸.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중국- 관련 문의라든가 뭐 오면은 저희가 토스해드려도 될까요? 예. 일반 사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네. 최선을 다해주시고 네. 수임료 들어오면은 그럼요. 네, 그거야 소주 한잔 기본이죠. 하시죠. 네, 네. 소주 한잔 쏴주시고. 호프에 골뱅이에 호프 쏘십시오. 소주, 호프 골뱅이 이상. 저희는 어차피 양주 같은 거 못 먹고 싫어해요. 그래요? 싫어해요. 저런, 나 요즘 좀 먹는다. 요즘 좀 먹는다. 나 요즘 좀 먹는다. 야, 나 요즘 가끔 먹는다 요즘. 그러면 어쨌든 양주로. 미변님께 사건을 의뢰코자 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백상으로 직접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간단한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번을 이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저는 그 멘트가 너무 와닿네요. 간만에 핑계 삼아 데이트가 됐다라는 게 오늘 꼭 두 분이 한잔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왜 이렇게 총각인데 왜 이렇게 시큼하지? 뭔가 오랜만에 진한 키스도 한번 하시고. 뭔가 로맨스 같은 게 확 느껴졌어요.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친상간인데. 이제 그만할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잡수다. 26번째 이야기 변호사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고생하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